자, 이번에 모실 분은 내신 성적. 우리 등급으로 보통 표현하죠. 내신에서. 자, 내신, 나 내신 요즘 잘 나간다. 나 내신 좀 짱인 것 같다. 한 분이 있어요? 찬우야, 내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전에 1학년 때 너무 놀아서 3등급 때. 오, 지금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왠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눈빛이에요. 전체가 평균? 네. 좋아요. 앞으로 몇 등급까지 끌어당겨 올릴 거예요? 1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야, 지금 약속한 데다가 지금 이름 다 나갔어요. 지금 안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친구도 어떻게 해요? 친구 보니까 같이 따라 열심히 해야겠죠?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등급이에요? 4.5요. 그래서 몇 등급 될 거냐고요? 2점대?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지금 오늘 모실 공시님은 내신이 1.1입니다. 여러분 되게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거북스러워 보이시는데, 내신 1.1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교육을 전혀 안 했어요. 네, 넘사벽이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죠.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신 신세영 공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든탑은 쌓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고려대학교 1호학번 신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이 자리가 떨리네요. 네, 공든탑이 무너지냐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탑을 공들여서 짓고 나면 어떤 위기나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저는 이 속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탑을 공을 들여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공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공부에서의 기본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을 갖추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변형이 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주제는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랑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이시죠? 네. 저 공부할 때 하기 싫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너무 하기 싫었어요. 책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여기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싫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뚜렷할수록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누군지 아시나요? 네, 그 유명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저는 뚜렷한 진로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이분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명단처럼 뭐 소위 말한 스카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꿈을 꿀 수는 있었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내가 그런 성적이 나오고 그런 실력을 갖췄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저를 비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세우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대학에 어떤 과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해야지 그것이 공부하기 싫을 때 다시 앉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니까요. 목표는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쌓였으면 좋으실 겁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약속을 세우십시오. 저는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남고 댄스부의 엑소의 춤을 보면서 이제 팬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여기서 몇 분 팬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소위 말하는 덕질이란 게 얼마나 중독적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 때는 근데 저에게는 딱 3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할지라도 3주만큼은 적어도 시험에 집중하자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야 할 일이 위주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 저만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엑소 보지 않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 혹시 엑소 팬인 분들은 아실 텐데 12월의 기적이란 노래가 나왔어요. 이제 저는 친구들에게 선언을 했죠. 나는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엑소를 보지 않겠다. 그랬더니 엑소를 이름도 모르는 친구가 저 앞에 와서 노래를 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봐라, 이게 바로 뮤비다 이러면서 뮤비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꺼져라, 이런 말씀은 안 되겠죠? 네, 사라져라 라고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중학교 때부터 웹툰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보는 웹툰이 50개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보는데 3주 동안은 엑소 보지 않기, 웹툰 보지 않기라는 약속을 세웠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정말 지키기 쉬운 일일지 몰라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봤던 웹툰을 하루아침에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은 목표랑 다릅니다. 목표는 내가 뭐 평균 95점을 넘어야지, 다 1등을 맞아야지 이런 걸 수 있지만 약속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 수 있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이뤘을 때 가장 좋은 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 때 오히려 성취감보다 저는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뤘을 때 이뤘던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엑소를 3주 동안 보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서 독하다 너 정말 이라고 할 때 그때 성취감이 오히려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부는 꾸준히 하라 입니다. 왜 여기에 이 신성한 지금 강연 시간에 치킨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끓는 기름을 두려워하는 강인함을 갖다 놨을까요? 그렇죠. 공부는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 하는 건 모든 분들이 겪으시는 일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음식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그리고 내일부터 해야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만 놀아야지. 그리고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TV 속에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이나 성공한 위인들을 보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커다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갑자기 확 살을 뺄 만큼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면 무슨 인생의 큰일을 일어나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내일부터라는 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저는 돼지꼬리 땡땡 별 5개를 쳤습니다. 공부는 관성입니다. 침대가 과학이듯이 공부도 자꾸 하고 관성이 되어야지만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첫 번째 3단계로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쵸? 처음엔 숲을 봤습니다. 이 귀여운 친구는 누구죠? 그 다음에 나무를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봤을 것 같아요? 이파리, 또 가지, 나이테. 아주 혁신적인 답안이네요. 그 다음엔 둘 다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아마 사회문화를 하셨던 친구들이라면 빡 이해가 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두 번째로는 세세한 것들을 외우고 세 번째로는 다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숲이라는 것은 영어나 국어 같은 지문이 읽는 것에서는 전체를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바탕을 다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을 때 세세한 것들을 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외운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건 사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한바탕을 전체를 다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히 외우고 그리고 외운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운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두 번째 단계까지 외우기까지는 하거나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우는 것만으로는 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외우는 것을 확인할 때 진짜 내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청산별곡. 아마 수능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많이 봤을 작품인데요. 이 작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숲을 본다라고 하면 시에선 이 5가지를 보는 거죠.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시의 기본 5가지는 이 5가지였습니다.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주제, 수서법. 이 5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시의 80%는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는 누구지? 시적 상황은 누구지? 이것을 먼저 잡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노래가 청산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청산이 무엇이지? 청산이란 이상형이고 현실 도피의 공간이구나 라는 걸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시 같은 경우,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장르의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가요의 특징에 있어서는 평민이에서 진솔했고 사문보의 율격이고 분연체가 후렴구다. 그럼 청산별곡은 여기에 해당하는 글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비교해서 같이 외워주는 것이 지금까지 전체를 보았다면 그 다음에 세세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별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시어의 의미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가 울어라 울어라 새가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너보다 싫은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하면 새도 울고 나도 우네?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이네?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이렇게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제가 외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외운 것을 쓰면서 강의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책과 비교해서 빠진 곳이 어딘지, 그리고 빠진 곳이 있다면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것만 다시 봤습니다. 다시 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과목은 완벽히 클리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법과 정치라는 과목인데 이렇게 노트 한 바닥을 쓰고 외우고 그리고 다시 이런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는 하는 일이죠. 시험 기간 하루 전에 얼만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한 것이 키워드 공부법이었습니다. 그 공부에서 중요하다라는 키워드만 적어놓고 예를 들어 법과 정치를 배웠다라고 하면 사망, 상속, 법정상속, 유류분 이런 것들만 적어놓은 다음에 이것만 보고도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망이다라고 하면 사망했을 때 권리 능력이 상실됐네. 그거에 따라서 심폐정지 기능소를 이런 식으로 줄줄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죠. 이걸 말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것입니다. 내가 이 과목이 확실한지 아니면 불확실한지. 확실히 통과됐다 하는 개념엔 동그라미를 치고 안 됐다 싶은 개념에는 X를 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수능 공부란 사탐에서도 항상 사탐이나 과탐 다른 과목에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확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3의 법칙, 마치 이닦기 같은데요. 333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숲을 보기, 숲을 보기, 나무를 보기, 둘 다 보기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 정해져 있는 국어나 영어 같은 걸 보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나 영어는 정해진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솔직히 얘기해서 내신은 많이 본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익숙한 걸 나올수록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이 보는 건 하루에 10번 보라? 그건 너무 지루합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빠뜨릴 수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면서 난 다 읽었네. 10번 읽었어. 이런 끝이죠. 3번씩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3번, 3번, 3번씩 9번 이상, 10번 이상을 보는 것이죠. 시험 전에. 근데 그때 3번은 어떻게 봐야 된다? 아까 앞에 말했던 처음에 전체를 보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주제나 이런 것을 먼저 본 다음에 한바탕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수거가 있었네, 이런 표현이 있었네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 문제집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제가 선생님이 했던 필기를 다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고 이게 중요했지를 찝어가면서 공부하는 333의 법칙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 30, 30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일 것 같으세요? 30, 30, 32? 네,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공부는 아까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내신 기간에는 그래도 우리 다들 공부하는 척 진짜로 합니다. 하지만 딱 내신이 끝나고 나면 놀게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지만 이때 30분씩만 해도 국어, 수학, 영어를 함으로써 관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다시 고3이 돼도 책상에 앉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메모법입니다. 지금 요즘 고등학생들 솔직히 얼마나 할 일 많아요. 봉사도 하라 그러죠. 독서도 하라 그러죠. 뭐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때 해야 할 일을 적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공부도 마찬가지고 수행평가도 독서도 뭘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렇게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꼭 글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부터 해야 될지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부에서 꼭 필요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메모하세요. 공부하면서 슬럼프가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앞에 공신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럼프가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무작정 저의 감정을 다이어리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는 욕도 있고 막 진짜 인생 비하도 있고 나는 쓰레기다 이런 것도 있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어떻게 따지면 비밀 1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감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지? 나는 왜 오늘 노랗지를 쓴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의 글을 썼어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정말 힘든 슬럼프가 와도 다시 돌아가서 아 내가 이런 순간도 견뎠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다 미치겠다 그래도 쓰세요. 매일 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 한 번 씀으로써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을 다시 씀으로써 다시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졌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해드린 건 모두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공부는 제가 길을 제시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결국은 it is up to you.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모른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죠?